이번 시간에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햄스터 로봇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자, 햄스터 로봇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로봇이 본체고요. 이것이 로봇의 본체. 굉장히 작죠? 자, 이것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은, 자, 햄스터 로봇은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신할 수 있게끔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 USB 동글입니다. 요것과 요것이 페어링 되어서 한 쌍이 되어서 하나의 로봇을 제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쌍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요것과 하나지 더 구성품이 뭐냐면 이렇게 케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 충전 케이블은 햄스터를 충전하게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햄스터 로봇을 코딩하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충전하게끔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혹여 또한 컴퓨터에서 충전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충전하기 위한 거다. 통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충전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이 케이블이 없을 때는 다른 일반 충전기를 이용해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햄스터 로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햄스터 로봇은 어때요? 작게 생겼죠, 그렇죠? 작고 귀여운 모습인데 이건 작고 귀엽은 모습이 이유가 우리 책상 위에서 움직일 거예요. 컴퓨터를 치면서 책을 보면서 그 활동을 책상 위에서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작고 귀엽고 귀여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작고 귀여운 게 책상 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까요? 아니면 늦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지만 책상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이것을 억지로 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거 햄스터 로봇이 더 빨리 경주를 하고 미션에서 빨리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미는 친구들이 있는데 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모터가 망가지고 모터 안에 있는 기어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간혹 천천히 가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양쪽에 보면 모터의 바퀴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햄스터 로봇은 양쪽 모터가 DC 모터가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모터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속도를 따로따로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진이나 후진 또는 회전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DC 모터가 두 개일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바닥에는 바닥 센서가 검정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바닥 센서가 두 개 있어요. 이것은 적외선 센서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서 낭떠러지를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하여서 라인 트레이스처럼 그 검정색 선을 따라가거나 흰색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귀퉁이에 보이는 곳은 적외선 센서가 또 있어요. 이 적외선 센서도 이쪽에서는 송신하는 곳이고 이 홈 파져 있는 곳에선 수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적외선 센서는 뭐라는 거예요? 앞에 햄스터 로봇 앞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했을 때 쓰이는 적외선 센서인데 이 근접 센서가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마치 빛을 쐈던 적외선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각 때문에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물건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점점 적외선 센서 값이 커지다가 너무 가까이 되면 다시 적외선 센서 값이 떨어진다. 물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그것은 코딩할 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적외선 센서 두 개 앞에 전면부에 근접 센서로 이용하는 적외선 센서 두 개와 바닥에 있는 적외선 센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온도 센서와 빛 센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센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지만 변화폭이 크지 않아서 활용 예제에서 많이 안 사용되고 빛 센서는 어때요? 우리가 밝은 곳인지 어두운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 센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자이로 센서는 기울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휴대폰에 보면 어때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뒤집거나 화면을 돌리면 화면이 자기가 알아서 회전하게끔 되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중속 가속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값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한 예제를 통해서 또한 또 재밌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이로 센서뿐만 아니라 얘는
안에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요.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서 다양한 음악 소리를 낸다거나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 소리를 낸다거나 부저음을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 끝에는 LED가 양쪽에 2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LED는 7가지 색깔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스위치는 이쪽에 바퀴 있는 쪽 윗부분에 있고 또 반대쪽 부분에는 충전하는 포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까 보였던 케이블을 이용해서 핸드폰 충전기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은 확장 포트. 다양한 확장 포트를 위해서 되어 있는 추가적인 연결선입니다. 이것이 햄스터 로봇을 구성하는 품목이고요. 스위치를 크게 되면 이 블루투스 불에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충전을 하게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또한 건전지가 없을 때도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전이 끝나게 되면 건전지가 다 충전이 끝나게 되면 빨간색 불이 충전할 때 들어왔던 빨간색 불이 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햄스터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햄스터 로봇을 위해서 이 햄스터 로봇은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코딩 프로그램 언어랑 다 혼용이 가능해요. 즉 스크래치나 엔트리 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C 이런 부분들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부분들도 굉장한 다양한 언어들과 코딩 호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던 어떤 프로그램에 익숙하게 있던 이 활용 예제를 통해서 로봇을 움직이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완성형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을 준비할 때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어때요?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드는 데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내가 오로지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완성된 로봇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한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해요. 내가 갖고 있는 페어링되어 있는 페어링 USB 동그리와 이것과 같이 갖고 다니면 어느 현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햄스터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스크래치와 엔트리를 깔아보고요. 스크래치를 통해서 이 로봇의 블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햄스터 로봇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겠는데요.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언어, 스크래치면 스크래치, 엔트리면 엔트리, 아니면 그 기타 언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로봇 코딩 프로그램과 스크래치, 엔트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코딩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 윈도우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저 USB 동그리에 대한 드라이브를 같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로봇 코딩을 설치할 때 동그리, USB를 컴퓨터에다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은 나중에 로봇이 움직이지 않거나 컨트롤이 안 되거나 아니면 USB가 동그리가 페어링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그러니까 동그리는 빼어준 상태에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자신에 맞는 것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자, USB 동그리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되게 되죠. 자, 동의하면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쭉 설치하게 되면 마침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자, 바탕화면에 변화가 없죠. 바탕화면에 변화가 없는데 내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C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면 로봇 코딩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돼요. 자, 이 로봇 코딩이 로봇 코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얘를 바탕화면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얘를 바로가기를 만드셔야 돼요. 자, 바로가기 만들기를 통해서 어때요? 바로가기 만들어지면 얘를 바탕화면으로 끌고 와서 자, 얘를 실행시키면 얘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로봇 코딩, C에 있는 로봇 코딩에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 로봇 코딩이란 프로그램 자체 폴더가 프로그램 폴더에 깔린 게 아니라 C 폴더 내에 로봇 코딩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었다는 거. 프로그램 파일 안에서 찾으시면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가다 경로를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 말고
다른 경로에 설치하게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피해서 자기가 설정되어 있는 곳, 그냥 C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C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런 모양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엔트리, 스크래치만 온오프라인만 보였는데 이건 대표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언어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자바나 C나 파이썬이나 다른 것들도 다 연결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가 안 되죠. 그쵸? 로봇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로봇을 연결할 방법은 자, 로봇을 연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설치를 끝냈으니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언어에 대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깔 것은 스크래치를 먼저 깔아볼 거예요. 자, 스크래치를 먼저 깔아볼 건데 스크래치를 깔려면 어때요? 이 사이트에 오게 되어 있죠. 자, 스크래치는 어도비 에어와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통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 맞는 해당하는 것들을 눌러서 다운받으면 돼요. 윈도우 버전을 쓰시는 분은 윈도우를 쓰게 되면 되고, 자, 리눅스나 다른 버전을 쓰게 되면 어도비에 해당한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어도비 에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간혹 이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뜨게 되는 경우들이 컴퓨터상의 링크 문제로 이런 경우에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면 어도비 리더, 플래시 에러, 어도비 자, 이 밑에 더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뜨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도비 에어가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여기서 들어가셔서 어도비 에어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아까와 같은 그쵸? 아까와 같은 어도비 에어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어도비 다운로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어도비 코리아 아니면 어도비 영문 버전으로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이트로 들어갔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들을 확인하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도비 에어를 설치하게 되면 맞는 상황에 따른 태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어도비 에어를 설치해 보게 되면 네. 어도비 에어가 설치하게 되겠죠. 동의함 누르고 설치하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도비 에어 속에서 그 다음 프로그램이 스크래치가 운영되기 때문에 꼭 어도비 에어를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도 들어가셔서 실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스크래치 오프라인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운로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실행 파일을 통해서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어도비 에어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래치를 먼저 다운받고서 실행시키면 작동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도비 에어가 다 깔린 상태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램 설치한다고 나오고 스크래치를 계속 설치하겠다 명령을 내려주면 네, 스크래치가 바탕화면에 에디트로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뜬 게 스크래치의 버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실행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엔트리는 까는 방법 생략을 할 텐데 엔트리는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맞는 버전을 따가서 깔으면 한 번 하나만 깔면 되기 때문에 엔트리는 쉽게 까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엔트리 깔려 있는 거 보여드리면 엔트리도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먼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스크래치 오프라인, 엔트리 오프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 온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통신을 위해서 통신하다 보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센서 값을 못 갖고 온다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너무 버퍼링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는 오프라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항상 업데이트해서 쓰시면 되고, 엔트리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엔트리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작동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엔트리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선택을 못하게 돼 있죠. 이때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동그리, USB 동그리를 꽂아 주셔야 돼요. 컴퓨터에 USB 있는 곳에 동그리를 꽂아 주시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밑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되게 짧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포트가 잘 안 맞아서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USB 메모리를 쓰게 되죠. USB 메모리를 쓸 때마다 어떻게 돼요? 꽂을 때마다 한 곳에다 꽂았으면 계속 같은 위치에서 꽂게 되면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설치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꽂을 때마다 어때요? 다른 USB 메모리를 꽂는다거나 다른 포트에다 꽂게 되면 항상 설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설치 화면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최초 한 번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들이 잘 설치가 안 되면 통신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로봇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B에 설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요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요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했는데 로봇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깔린 상태에서 내가 로봇을 USB에다 가까이 대고 15cm 이내에 가까이 대고 로봇 스위치를 켜게 되면 로봇 찾기가 돼서 이렇게 로봇이 활성화되며 아이콘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죠. 이 로봇 찾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 찾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USB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깜빡깜빡 최초에 이렇게 로봇이랑 붙어있지 않는 상태는 천천히 페어링이 되지 않아서 천천히 깜빡깜빡거리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깜빡깜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란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로봇을 켜지 않으면 어때요? 로봇 찾기를 해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기가 페어링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로봇에 빨간불이, 아까 충전 포트 있는 곳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전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원이 부족하면 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어링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충전을 한 상태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아무리 기다려도 로봇을 껐다 켰다 해도 안 잡힌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버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다 떴는지, 아니면 설치 중처럼 계속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확인하셔서 드라이버가 다 설치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한 간혹 가다가 컴퓨터에 따라서 포트가 고장난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가 고장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포트에, USB 다른 포트에 꽂아서 그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도 간혹 가다 보면은 USB 메모리가 어떤 포트에서는 인식이 잘 되고 어떤 포트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USB 동굴이라는 것도 포트에 따라서 인식하거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틀리고 컴퓨터 환경에 따라 좀 틀리니까 포트를 한번 옮겨서 로봇을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또한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닫아보세요. 로봇 코딩의 프로그램을 다시 닫아본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거기서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로봇을 가까이 가서 켜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요거까지도 안 되면, 자, 프로그램이 잘못 설치된 경우예요. 프로그램이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USB를 꽂고 난 다음에 이 로봇 코딩을 실행하시는 경우예요. 실행하셔서 설치하신 경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이걸 설치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USB가 꽂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시면 안 되고 다시 설치할 때는 USB를 항상 뽑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USB를 뽑았는데도 설치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것도 깔거나 윈도우도 깔 때도 어때요? 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프로그램이 간혹 가다 잘못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거해 주시고 재부팅해서 다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잘 잡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서대에 맞춰서 이것들을 주의사항에 따라서 설치해 보시면 로봇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로봇 블록들을 살펴보고 로봇 블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오프라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단일 로봇과 여러 로봇이 나오는데 단일 로봇은 햄스터 로봇을 한 대를만 제어하겠다는 뜻이고 여러 로봇은 햄스터 로봇을 최대 6대까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자, 최대 6대까지 내가 하나하나 제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제어하는 방법은 햄스터 로봇의 옆에 있는 여기 있는 번호를 보고서 0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시작하는 번호를 통해서 제어하는데 오늘은 단일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단일 로봇과 여러 대 멀티 로봇이 가능하지만 자, 엔트리는 단일 로봇밖에 안 돼요. 자, 엔트리 실행했더니 알 수 없는 방화벽에서 프로그램 차단하겠습니다 뜨는데 항상 액세스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엔트리 실행할 때는 하드웨어를 컴퓨터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 권한을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 작동이 돼요. 자, 엔트리에서는 어땠어요? 단일 로봇과 여러 로봇 상관없이 바로 엔트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됐죠. 이때 하드웨어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결 성공 메시지가 뜨고 그 위에 하드웨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로봇에 관련된 블록들이 떠야지만 엔트리가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엔트리는 여기 보여드리고 자, 스크래치는 다시 단일 로봇을 누르게 되면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에 해당하는 초급, 중급, 고급 블록이 뜨게 되며 초급 블록은 쉬운 블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중급 블록은 블록을 좀 더 많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블록이 너무 많게 되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초급 블록을 통해서 이런 블록들, 간단한 블록들이 어떤 거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급 블록은 기존에 있는 모든 블록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나 좀 자신 있게 연습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고급 블록을 선택하면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고급 블록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고급 블록까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다시 고급 블록까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스크래치는 처음에 영문으로 깔렸기 때문에 영문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 있는 지구본을 눌러주시면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밑에 거의 밑에쯤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로 클릭해 주시면 한국어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이 추가 블록에 아까는 하드웨어였는데 추가 블록에 이 블록들이 다 있어야지만 어때요? 제대로 연결돼서 호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행해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이렇게 단일 블록의 고급을 눌렀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엠블랙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이나 어도비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내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그게 덮어 씌워져서 그래요. 내가 이걸 누르면 스크래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프로그램 하랴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 이 고급 블록을 눌렀을 때 고급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엠블럭이나 다른 프로그램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을 누르면 스크래치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뜨지를 않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스크래치 에디터 오프라인 버전에 있는 요거를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요걸 실행시킨 상태에서 내가 대충 아무거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얘를 저장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다른 이름 저장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 이름이나 적어주시고요. 얘를 저장하게 되면 얘를 저장해 주시면 자, 이런 형태의
아이콘 모양의 형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sb2 파일이라고. 자, 이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속성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스크래치2로 연결되어 있지만 만약에 다른 것들이 실행된다면 이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를 통해서 스크래치를 연결하셔서 기타 프로그램에 떠 있는 것 중에 원하는 스크래치가 아마 떠 있을 텐데 그 권장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선택하셔서 걔를 앞으로 열 때 항상 이 파일로 선택할 거다. 그래서 스크래치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걸로 바꿔주게 되면 다시 적용하게 되면 고급을 누를 때마다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가 뜨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때 저장을 하셔서 스크래치를 실행시키셔서 파일 하나 저장시켜서 이런 파일이 뜨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아마 밖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양이 모양이 중간에 들어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항상 열리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뀌어 있냐면 엠블럭이면 팬더로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도비 에어의 다른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로 속성에서 실행시키신 다음에 얘의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시키셔서 기타 프로그램 중에 스크래치를 선택하시고 이 종류를 열 때 항상 이 프로그램 사용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고급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스크래치가 원래대로 실행되도록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스크래치는 어때요? 엔트리랑 차이점은 스크래치랑 엔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크래치는 블럭들만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돌아간다는 거. 자, 추가 블럭 눌렀는데 안 나타났죠? 이거는 내가 새로 만들기를 만들어서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하지 않고 새로 파일 갖고 오면 추가 블럭이 아무것도 안 뜨게 되죠. 항상 추가 블럭이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추가 블럭이 지금 나타나지만 또다시 제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추가 블럭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건 여기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닫혀 있으면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 블럭 자, 이벤트를 통해서 클릭했을 때 시작을 집어넣게 되고 자, 추가 블럭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판이라는 명령어는 바닥에 있는 검은 선이나 흰색 선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판은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한 앞으로 한 칸 가기, 보드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하지 않을 거고요. 자, 앞으로 1초 이동하기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 보는 바와 같이 햄스터 로봇이 어때요? 앞으로 1초 이동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뒤로 이동하기를 앞으로 1초와 뒤로 1초를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1초 갔다 뒤로 1초 오는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특징이 이렇게 블럭이 시간을 갖고 있는 블럭이 있고요. 앞으로 1초, 뒤로 1초. 또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블럭이 있어요. 자, 왼쪽 바퀴 30, 오른쪽 바퀴 30으로. 자, 요것처럼 보게 되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30으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자,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움직여요. 무한대로 움직이는데 어느 때까지 움직이냐? 다시 정지해보고 정지라는 블럭, 정지하기. 자, 이 정지하기는 회전하는 거에 대한 정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전하는 거에 대한 정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정지예요. 자, 이동하는 정지를 만날 때까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합치게 돼서 움직이면 어떨까요? 어때요? 실행시켰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보이세요? 안 움직이는 거? 실행 계속 시켜도 안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럭,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블럭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없이 바로 다음 걸 실행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정지하기를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뭘 넣어줘야 돼? 중간에 시간이 들어가는 블럭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에 있는 기다리기를 넣게 되면 어떨까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는 명령어를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지하기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움직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바로 내려가도 정자기를 만나지 못하죠. 1초를 여기서 기다려야 되니까. 바로 내려가도 정지하지 못하니까 정자기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1초 동안 이동하고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움직였다 멈추는 아이가 됐죠. 자, 이 경우에는 바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30씩이 정해져 있는데 햄스터 로봇은 최고 속도가 100이에요. 100이기 때문에 얘를 100까지 넣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00까지 넣고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100까지 바꿔준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쌩쌩쌩쌩쌩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10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100보다 더 큰 값으로도 100이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100밖에 안 움직이고요. 얘를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마이너스 주게 되면 모터 방향이 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 돼서 양쪽 다 100으로 주게 될 경우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자, 다시 저기 마이너스가 안 들어갔죠?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뒤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자, 뒤로 움직이면 빠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를 각각 속도를 바꾸고 다른 속도를 제어하고 다른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회전을 간단하게 회전하는 방법은 왼쪽 바퀴 왼쪽을 오른쪽으로 1초 돌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몇 초 도느냐에 따라서 회전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쪽을 100, 한쪽을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 어때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낫죠. 움직이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어때요? 한쪽 바퀴를 방향을 주고 한쪽 바퀴를 0을 주게 되면 0을 준 바퀴를 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전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는 다른 회전이에요. 아까는 햄스터 로봇의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면 이제는 한쪽 바퀴를 축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조합하게 되면 자동차처럼 크게 큰 허브를 돌 수도 있고 회전 반경을 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예제들도 책에 있는 방법들로 하게 되면 되니까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에 있는 블록과 시간이 없는 블록의 차이점을 살펴봤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개념의 LED도 있어요. 자, LED를 살펴보게 되면 LED 왼쪽, 양쪽 이렇게 양쪽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색깔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색깔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자, LED를 정하게 한 건 LED를 켜겠다는 얘기예요. 켜겠다는 건 LED가 어때요? 지금 노란색으로 켜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고 켜보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들어왔죠? 자, LED를 빨간색으로 정했는데 얘는 LED를 끄기를 만날 때까지 어때요?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초 동안 LED가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선 중간에 LED 1초 기다리기를 하고 양쪽을 끄게 되면 자, 실행시켜 보면 어때요? LED가 1초 동안 들어왔다 꺼지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D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퀴든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든 아니면 자,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든 아니면 밑에 보면 버저음 B 소리 내기가 있는데 버저음 정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걸로 실행하고 그것을 정지하는 명령을 만날 때까지 무한히 반복된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앞으로 1초 이동하기 뒤로 1초 이동하기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지만 어때요?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걸 누르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음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얘도 어때요? 0.5박자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즉 0.5박자 동안 도가 계속 무한히 도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딱 0.5박자만 울리고서 딱 끝나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시간과 시간이 없는 블록의 차이점이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 거를 앞으로 5초 동안 이동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앞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휘어져 가는 로봇들이 있어요. 이거 로봇 고장 아니야? 불량품 아니야? 불량품이나 고장난 게 아니고, 자, 양쪽에는 다 DC 모터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DC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성능이 있는 것들을 넣더라도 회전, 나사를 좀 더 박아줬느냐, 아니면 이물질이 좀 들어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때요? 출력해내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즉, 왼쪽 속도랑 오른쪽 속도가 정확하게 비슷한 것을 넣어놨지만 정확하게 맞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정하는 방법은 아까 보시면 우리 메뉴 중에 직진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내가 휘어가는 방향, 자, 출발을 누르게 되면 햄스터가 가고 내가 이쪽으로 휘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쪽으로 다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가게끔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들을 이쪽으로 보정 방향으로 클릭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 출발하게 되면 어때? 아까보다 튀는 게 조금 더 틀려지고 다시 너무 많이 휘니까 자, 다시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때요? 좀 덜 휘죠? 다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잡아주면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점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흐름으로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출발. 저장하고 출발. 다시 정지하고 저장하고 출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순간까지 맞춰주면 이게 기억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내가 로봇 속도를 햄스터에서 로봇 속도를 키운다 그러면 조금만 미세한 차이지만 출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휘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들은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저렇게 직진 보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각각 제어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각각 속도를 제어하기 못하기 때문에 휘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왼쪽 바퀴나 오른쪽 바퀴를 각각 속도를 제어를 해주면 어때요? 천천히 도는, 휘는 쪽이 천천히 도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바퀴를 속도를 이렇게 휘면 이쪽 바퀴의 속도를 높여주고 이쪽 바퀴를 좀 더 천천히 가게 해주면 둘이 다시 직진으로 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바퀴가 되게 깊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얘가 잘 이동하지 못하고 바퀴가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평한 길에서 평평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진 구동하는 거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센서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보고 센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예지를 만들 건데 자, 요것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니까 얘를 다 가운데다 버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떤 블록들을 사용할 거냐면 센서를 확인할 건데 자, 제어해 있는 부분 중에서 자, 반복하기를 할 거예요. 자, 반복하기를 넣을 건데 반복하기는 여기 안에 있는 반복이 참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넣냐면 연주하기를 넣게 되죠. 도를 넣는데 도, 미, 솔로 바꿔줄게요. 도, 미, 솔로 바꿔서 언제까지 하다가 멈출 거냐면 얘가 자, 중간에 블록들을 보면 손차짐이란 블록이 있거든요. 자, 이 손차짐 할 때까지. 이 손 찾을 때까지. 손차짐이란 얘기는 앞에 있는 저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까 직진 보정을 한 사람들은 직진 보정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꼭 고급으로 다시 나와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손 찾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손 찾을 때까지 도미소를 반복하게끔 되는 프로그램이 완성됐죠.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손 찾을 때까지. 그래서 손을 가까이 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멈추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가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띄워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손을 갖다 대자마자 멈췄나요? 아니죠?
좀 이따 멈췄어요. 좀 이따 멈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손 찾았을 때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게 되죠. 손이 없으니까 어때요? 도, 미, 솔을 연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손이 없으면 또 다시 도, 미, 솔을 연주하는데 제가 중간에다가 도, 미 할 때 손을 갖다 대요. 그럼 어때요? 손을 찾았으니까 문제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바로 멈춰야 돼요? 아니죠. 미, 솔 다 연주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실시간으로 댔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딩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 미, 솔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 센서가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거 블럭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센서들을 값을 어떻게 확인해서 내가 코딩을 할 건지 어떤 조건을 넣을 건지는 자, 여기 연산을 통해서 연산에 있는 이런 기호들을 넣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 있는 센서 블럭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근접 센서가 몇보다 작을 때 여기다 숫자를 넣게 되면 되죠. 50이나 60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이런 거에 따라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럼 이 센서 값을 50으로 기준할지 60으로 기준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스크래치는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실시간으로 내 센서 값들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센서는 지금 왼쪽 바닥 센서, 오른쪽 바닥 센서 90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가 손을 갖다 대고 멀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때요? 근접 센서 값도 바뀌고 X축 가속도 센서도 바뀌죠. 밝기 값도 앞에 있는 구멍을 센서 위치하는 곳을 막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아지고 다시 환하게 하면 높은 값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엔트리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다른 블럭들은 지금 동일하게 지금 스크래치로 쌌던 블럭들은 동일하지만 자 스크래치를 닫아 주시고요. 자 다시 로봇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딜 들어갈 거냐면 엔트리를 확인하게 되면 자 하드웨어 연결됐다고 성공하고 하드웨어가 여기 떠야지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여기 떠요. 자 여기는 하드웨어 값을 센서 값을 요걸 통해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센서 값을 갖고 오는데 이걸 앞에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엔트리에서는 여기 하드웨어 무지개 모양처럼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클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센서 값들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X축, Y축 가속도 값도 막 변하고 근접 센서 값도 변하고 바퀴 값도 내가 어떻게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몇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LED도 무슨 색인지 숫자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밝기도 센서 값을 정확하게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센서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엔트리와 스크래치 차이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블럭을 갖고 와서 조건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하고 선 따라가고 이런 것만 하려고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엔트리나 스크래치로 할 수 있는 원래의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덧붙여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잠깐 예제로 살펴보고 나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검정색 블록은 어때요? 햄스터 로봇을 코딩해서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코딩 내용이고요. 저기 있는 다른 블록들은 어때요?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되는 로봇이죠. 코딩 내용이죠. 자, 이것들을 동시에 해서 내가 S키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어때요? 싱어송 얘가 노래 부르면서 햄스터 로봇도 움직이고 노래 부르며 스크래치도 같이 스프라이트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코딩의 내용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햄스터 로봇을 소리 블록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소리하게 나오고 햄스터 핑크 로봇이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노래를 부른다는 형태도 얼마든지 환경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멈춰서 소리가 나는데 얘는 이 소리를 나는 걸 끄게 되면 멈추겠죠. 자, 이런 뿐만 아니라 자, 파일을 다른 예제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속도 센서가 있다 그랬죠? 이 가속도 센서에 따라서 이 햄스터 로봇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X축, Y축, Z축에 따라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얘를 기울어져 있는 값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행시켜 보면 보여요?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쵸? 깜빡거리는 이유는 근접 센서 값을 어느 것보다 크면 다시 원위치하게끔 만들어줘서 그런 건데,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이죠? 자, 근접 센서 피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 우리가 그냥 햄스터 로봇만 움직이고 햄스터 로봇만 소리나게 하고 햄스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라이트랑 같이 아니면 엔트리에서 오브젝트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고 되고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의 미션들이 또 가능하고 프로젝트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로 재밌는 방법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두게 되면 항상 동그리 USB는 꽂지 않은 상태에서 꼭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 버전보단 오프라인 에디터를 꼭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로봇을 찾지 못할 때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중간에 로봇을 껐다거나 아니면 USB를 빼게 되면 요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색깔이 변했을 때 다시 찾은 방법은 연결하고 난 상태에서 로봇 찾기를 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찾게 됩니다. 자동으로 못 찾을 경우엔 로봇 찾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SB 하나와 이 햄스터 로봇 한 대는 서로 페어링 한다. 한 대씩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사용하던 USB를 잃어버리면 다른 USB를 사용해서도 상관없어요. 꼭 그 USB만 페어링 하는 게 아니라 다른 USB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도 페어링 할 수 있어요. 단 한 대가 다른 것과 페어링이 돼서 짝이 되었다면 다른 로봇을 아무리 근처에 가까이 되거나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연결됐던 것은 페어링 때 마지막 걸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 짝을 지어서 보관하게 되면 처음에 로봇 찾기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햄스터 로봇을 사용해서 다양한 미션들과 다양한 코딩들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